오늘 태미나 게임 속 심리학이라는 주제로 시작을 할 건데 열심히 준비해주신 기획팀 라이언 소개해드리겠습니다. 반갑습니다. 오늘 그러면 10차 태미나 시작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게임과 심리학은 뗄래야 뗄 수 없는 관계 아닐까 하는데요. 우리가 만들고 있고 즐기고 있는 이 게임들에는 대체 어떤 심리적인 자극이 숨어 있길래 많은 사람들이 게임을 즐기려고 심지어 돈을 쓰면서까지 하려고 하는지 인간의 심리적 욕구에 대한 몇 가지 키워드들을 가지고 여러분과 함께 알아가는 시간을 가져볼까 합니다. 그 첫 번째로 새로운 것, 변화라는 키워드인데요. 인간은 항상 새로운 것 또는 변화적인 부분을 찾아내는 것을 본능적으로 느낀다는 부분입니다. 쉽게 말씀드리자면 사람은 지루한 거나 가만히 있는 것을 싫어한다는 뜻인데요. 그 부분에서 게임이라는 이 매체는 사람을 지루한 상황 또는 가만히 있는 상황을 보완해주는 도구라고 할 수 있을 것 같네요. 코로나 상황에 접어들면서 집에 계속 있는 시간이 많아지는 상황이 계속되는데 그 시기에 게임 앱을 다운로드하는 수치가 많게는 몇백 %씩 저렇게 증가한 부분을 봤을 때 게임이 얼마나 해당 욕구를 잘 풀어주는 매개체인지 알게 해주는 대목입니다. 두 번째는 이 스릴이라는 키워드인데요. 자극을 추구하는 성향을 가진 사람 또는 그 수치가 높은 사람은 위험성이 높은 각종 모험에 쉽게 도전한다는 심리 키워드입니다. 그래서 이런 자극 추구 성향을 가진 사람은 평소에 공포 영화도 일부러 찾아보기도 하고요. 호러 게임 또는 VR 같은 체감형 게임에도 관심이 상당히 많습니다. 이러한 이유로 현실적으로 위험한 일들을 대신 체험해 보는데 게임을 많이 선택하죠. 퍼즐에서 마지막 턴까지 써서 겨우 클리어하는 상황이라든지, 그리고 한 턴 남았는데 저런 상황에 처해져 있을 때 저절로 나오는 미소라든지, 아마 다른 유저들도 이런 퍼즐 장르에서 이러한 부분에 스릴을 느끼지 않을까 조심스럽게 생각합니다. 세 번째는 패턴 발견이라는 인간의 본능적 심리 욕구인데요. 바로 인간은 본능적으로 어떤 행위나 규칙 안에서 일정한 패턴을 찾아내려 한다는 것입니다. 저희가 주로 지금 만들고 있는 매치 퍼즐류가 제일 그 성향을 잘 나타내고 있지 않을까 하는데요. 같은 색과 같은 모양을 일치시키면 소멸된다라는 그 인지적 규칙 자체가 이 패턴 발견이라는 심리학 그 자체가 되지 않을까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번째는 성취감입니다. 이 욕구는 말 그대로 무언가를 해결하고 얻는 데서 생기는 욕구라고 볼 수 있는데요. 목표를 달성하려는 의도가 게임을 하는 동기가 된다는 이론으로 유저에게 목표를 주고 성과를 내면 보상을 준다는 심플하지만 사실상 중요한 내용의 설정입니다. 여기서 유저는 자기의 목표에 대한 성과나 능력에 대한 평가라는 기준이 생기는데요. 그것을 바로 자기 효능감이라고 부릅니다. 이 부분에서 성취감은 자기 효능감을 평가하는 밑바탕이 되고요. 그 부분을 만족하면서 계속 자발적으로 게임을 즐기게 되는 것이죠. 다섯 번째는 자발성이라는 키워드인데요. 게임이 교육에 도움이 된다는 것을 알고 교육 자체를 위한 게임을 만들려고 도전을 많이 했지만 반응은 그렇게 좋지 못했습니다. 한데 반대로 지금 요즘 유행인 게임에 교육 요소를 집어넣어 봤더니 확실한 효과가 나타나고 있다고 입증되고 있는데요. 이건 바로 아까 말씀드린 하고자 하는 자발성이 있다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게임 안에서는 이런 자발성에 대한 딜레마를 가하는 게임 속 시스템이 하나 있는데요. 그건 바로 튜토리얼이라는 것입니다. 유저들에게 가이드는 해야 되는데 어느 정도 강제성이 있는 시스템이다 보니까 유저는 이것을 자발적으로 하려 하지는 않습니다. 이런 부분에서 튜토리얼은 정말 잘 생각해서 넣어야 한다고 생각되는데요. 유저들이 개발자가 원하는 방향으로 제대로 플레이하기를 원한다면 이 부분에서 더욱더 신경을 써야 될 것 같습니다. 여섯 번째 키워드는 몰입감과 대리만족인데요. 먼저 몰입에는 이 거울 뉴런이라는 심리 작용이 연관되어 있고, 이것은 무언가를 보거나 듣기만 해도 마치 내가 직접 경험하는 것과 같은 반응을 보이는 심리적 성향입니다. 적당한 몰입감은 과몰입이라는 달리 대리만족이라는 키워드로 긍정적인 발전을 하게 하기도 합니다. 만족이라는 단어에서 느낄 수 있듯이 우리는 현실에 살면서 우리가 원하는 모든 것을 하며 살 수가 없죠. 현실에서 힘들었던 경험을 게임을 통해서 할 수 있고, 부자로 살아보기도 하고 유명인이 되어보기도 하고 현실과는 다른 타인
게임들의 삶을 살아볼 수 있는 기회를 쉽게 가질 수 있는 게 이런 게임의 대리만족 성향 아닐까 싶습니다. 다음 키워드는 사회적 교류인데요. 인간은 사회적 동물이다라는 한 문장으로 모든 걸 설명하고 있는데요. 타인과 경쟁, 협력 또는 커뮤니케이션 할 때 재미를 느낀다는 내용이 멀티플레이 게임에 대한 모든 것을 설명하고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특히 경쟁이라는 요소는 약탈과 전쟁에 대한 DNA를 기초로 한 경쟁적인 심리가 다수 있다고 생각되어지는데요. 바로 이 사회 비교 이론이라는 심리적 성향은, 즉 사람은 자신의 능력과 의견을 항상 타인과 비교하고 내가 남보다 우월해지기를 바라고 남이 나보다 앞서 나가는 것을 참을 수 없어 한다는 심리적 이론과 부합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게임 속에는 이러한 사회 비교 이론을 활용한 경쟁을 위주로 하는 랭킹 모드라든지 레벨업을 빨리 할 수 있는 패키지 판매 및 각종 버프 효과를 주는 VIP권 등을 판매해서 본인의 우월함을 표현하는 데에 유저들은 과금을 하고 있기도 하죠. 여덟째로는 창작인데요. 보통 사람들은 자신이 공들여 이룬 것에 높은 애착을 가진다는 이론이 뒷받침되는 이론입니다. 정해진 규칙 안에서 특이한 점을 찾아서 나만의 공략법을 찾아 해결하는 것도 어찌 보면 창작의 욕구를 만족시키는 한 형태라고 볼 수 있겠는데요. 퍼즐 스테이지를 쉽게 클리어하는 방법이라든지 RPG에서 사용할 수 있는 공략 및 전술, 그리고 심지어는 저렇게 버그를 발견해서 이를 공략 삼아 진행하는 유저들도 이에 해당됩니다. 조금 더해서, 그리고 제가 신이 나서 앞으로 키워드와는 조금 다르지만 현재 게임에서 유저들에게 과금을 하게 만드는 심리적인 요소 두 가지를 특별 부록으로 빠르게 소개해 드릴까 합니다. 먼저 손실 회피 편향이라는 심리 효과가 있는데요. 사람은 얻은 것보다 잃어버린 것의 가치를 크게 평가하는 경향입니다. 예를 들어 네가 지금 컨티뉴를 안 하면 이런 혜택을 받을 수 없는데 괜찮겠냐는 단순한 물음. 이런 작용들이 모두 인간의 손실 회피 편향을 일으켜서 활용하는 시스템들의 좋은 예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이와 함께 많이 애용되는 시스템이 바로 소유 효과입니다. 같은 물건이라도 다른 사람이 가졌을 때보다 내가 가지고 있을 때 더 귀중하다고 생각되게 하는 심리 효과인데요. 이 부분은 게임에서도 비슷한 사례로 활용되고 있는데요. 저희가 대부분 잘 아시는 LOL이라는 게임에서는 매주 로테이션 챔피언이라는 무료 캐릭터를 사용해 보게 해서 몇 번 이기게 되면 이 캐릭터 나랑 맞는데? 라고 하면서 구매하는 상황이 발생하죠. 그리고 여러 RPG 게임에서는 만렙 캐릭터라든지 무기를 며칠간 무료 플레이를 시켜주고 그 강력함을 알게 한 다음에 구매 또는 레벨업을 하기 위해 가금을 하게 되는 그런 장치들을 열심히 추구하고 있습니다. 이 단어가 어려울 뿐이죠. 어떻게 보면 우리 일상에서 쉽게 적용되어지는 한 부분이 바로 이 심리학적 사고가 아닐까라는 생각이 드는 것도 사실입니다. 개인적으로 이 내용을 보신 기획자분들은 게임의 시스템 또는 컨텐츠에 대한 설득을 누군가에게 시킬 때 좀 더 좋은 결과를 얻으실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하고요. 또한 비개발자분들 또는 기획자가 아닌 개발자분들도 어떤 심리적 단어를 떠올리신다면 오늘 이 자리에 태민하는 그것으로 성공적이지 않을까라는 게 제 생각이자 바람입니다. 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Q&A 질문 시간을 한번 가져보려고 하는데, 오늘 세미나 들으셨는데 어떠셨어요? TM팀 대상으로 라이언께서 비슷한 내용으로 강의해 주신 적이 있었는데 그때보다 훨씬 더 많고 풍부한 내용들이 담겨져 있는 것 같아서 정말 도움이 많이 되었습니다. 일단 심리학이 여러 가지들이 있고 왜 다른 게임들이 이렇게 만들어졌는지, 어떤 심리로 유저들을 자극하는지 그런 것들을 알게 돼서 좋았네요. 오늘 내용이 너무 재밌어가지고 끝까지 집중해서 봤고요. 앞으로도 계속 좋은 콘텐츠 개발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제일 기억에 남는 부분 있으세요? 손실 회피 편향 부분, 그 부분은 포코포코에서도 조금 더 추가할 수 있는 부분이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서 정말 도움이 많이 되었습니다. 유저들이 튜토리얼을 싫어하는 이유. 너무 신선한 느낌이었어요. 저도 튜토리얼 많이 넘기긴 했는데. 네. 성취감 관련된 부분인데요. 아무래도 성취감이 심리학 중에서 제일 긍정적인 효과라고 생각해서 그 부분이 게임에서 적절하게 잘 적용된다면 더 재밌는 게임이 되지 않을까 싶어서 그 부분 좀 재밌었습니다. 기획팀 리더를 맡고 있는 라이언이라고 합니다. 네. 주제를 사실 어떻게 정하게 되신 건가요? 제가 라이브실 팀원들을 위해서 공유해주고자 이런 것들을 계속 좀 만들고 있었는데 태미나에 이런 거를 하게 되면 좀 좋지 않을까라는 얘기를 남겨서 저도 흔쾌히 태미나에 지원하게 됐고요. 태미나용으로 만들어서 공유를 드리게 됐습니다. 근데 8가지 키워드 중에 가장 자신 있는 키워드가 있다면 어떤 게 있으실까요? 자신이 있다라는 키워드보다 이런 것들이 들어감으로 인해서 게임의 방향성이 결정된다
있다라고 생각이 되고요. 당연히 저는 퍼즐 게임을 만드는 입장으로서 패턴 발견이랑 성취감 그 두 개를 좀 중요시하게 해서 게임을 개발하는데 조금 도움을 얻고 있습니다. 이렇게 태미나 문화에 대해서는 혹시 어떻게 생각하세요? 당연히 이 부분에서는 좋은 컨텐츠라고 생각이 들고요. 발표하시는 분들의 생각을 같이 좀 공유할 수 있는 시간도 가질 수 있을 것 같고 크리에이티브들이 이런 태미나에 할 수 있게 되기를 좀 바라는 바입니다. 마지막으로 소감 한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이렇게 신청해 주시고 들어주셔서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나중에 또 기회가 된다면 더 좋은 심리학적인 어떤 내용으로 다시 한번 찾아뵐 수 있는 기회가 생겼으면 좋겠습니다.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